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큰돈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어느새 목돈이 돼 있는 법이죠. 소소한 재테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봅니다. 일확천금의 꿈보다 작은 돈의 기적을 믿어보시죠. 미니 머니 마니. 머니투데이 신유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니 머니가 많이 되는 꿀팁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새로운 투자 형태로 각광받고 있는 조각 투자 사례를 들고 와봤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대상에 소액으로 조각조각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인데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얼마 안 됐죠. 이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조각 투자 플랫폼과 사례들을 두루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조각이라는 게 그 조각이 아닙니다. 미술품 투자가 아니라 네, 네. 조각을 내서 조각조각 쪼갠다 네. 이런 의미죠. 네.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술품이라고 가정을 하면 작가가 그린 한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 하나 내가 사려면 굉장히 고가잖아요. 수천만 원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뭐 재벌들이나 네. 굉장히 돈이 이제 많으신 분들만 투자하던 영역이었는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하기에 거리가 멀었지만 이제는 그걸 이제 쪼개서 내가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게 이제 만든 건데요. 네. 대중화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개념은 그런데 그러면은 미술품 말고 어떤 것들에 조각 투자할 수 있을까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거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미 있는 것 같은데 땅 같은 경우에도 지분 네. 쪼개기라는 게 있고요. 네네 그거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공동 투자 같은 그쵸? 개념이죠. 리츠라는 것도 조각 투자 네네네. 아닌가요? 그런 부동산에서 개념이죠. 네. 호텔 리츠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나 여전히 꽤 자본이 듭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 빌딩을 공동 투자한다고 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10,000원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리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소액이 가능합니다만, 근데 강남 상업용 부동산 강남 빌딩이 이제는 조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 디지털 수익 증권. 이 이제 됐다는 건데요. 이제 그 네. 거래 플랫폼 카사 같은 이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 일단 먼저 그런 플랫폼이 있는 거네요. 네네 플랫폼이 네. 있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상업용 건물을 공모를 하는 겁니다. 예.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예. 근데 그 최소 투자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5,000원. 예. 네, 5,0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남 빌딩을 내가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데 최소 5,000원부터 이제 최대 금액은 뭐 한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한우에도 소에도 들어봤어요. 조각 투자할 수 있다. 예, 송아지. 네네네. 예, 예.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뱅카우라는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주 송아지에 일단 조각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송아지가 성체가 되는데 2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 열심히 그 성체로 키우겠죠. 예. 그러면 이제 큰 소가 되잖아요. 예. 그 소가 이제 경매 시장에서 경매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이 약간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예. 이제 그 변동된 가격에 따라서 현금화가 되고 그 현금화 됐을 때 이제 벌어들인 수익을 지분만큼 쪼개서 가진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네. 드는 생각은 네. 그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플랫폼을 믿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네네네. 송아지가 내 눈앞에서 그 농가도 모르는데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그냥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나름의 이제 안정장치들이 있는데 예. 상품 설명에 이제 구체적으로 있는데 예. 일단 이제 그 말씀도 맞고요. 예. 근데 MG는 좀 다르다면서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명품도 가능하고 와인도 가능하고 와인도 고가의 와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와인도 가능하고 음악 저작권도 가능하고 음원 같은 것들 다 가능한데 이제 MZ세대 사이에서 인기인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과연 실체가 있냐, 수익을 네. 볼 수 있냐, 위험하지 않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굉장히 소액으로도 용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예. 이게 뱅카우 같은 경우는 20, 30대 참여율이 공모하면 7, 80% 이상 된다고 하고요. 한 번 펀딩할 때 보통 1억 원 안팎의 자금이 모이는데 최소 투자금이 4만 원.
최대는 제한이 없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천 원부터 몇만 원 이상이면 네.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매번 마감되는 규모로 이제 꾸준히 잘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국역 인근에 네. 그 햄버거 유명 맛집이 있어요. 네. 줄을 이렇게 쓰는. 네. 네. 그 맛집의 건물이 공모로 나왔었어요. 이 조각투자 공모. 아까 말한 그 플랫폼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은 거기에 많이 참여도 했습니까? 그럼요. 사람들이? 네, 그 햄버거의 고객들이 또 2030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이제 그 누군가가 거기를 네. 리노베이션을 하건 디벨로핑을 해서 이제 월세를 받겠죠.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그 또 건물 나눠주는-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인 그 누가 거죠.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서 이제 받아줘요? 공모를 하는 주체가 있는 거죠. 네네네. 아, 책임지고 받아주나요? 그렇죠. 그 사업 구조가 네. 이제 디테일하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까 그 예를 들면은 그 소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플랫폼에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 그 투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호 장치를 마련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소가 갑자기 이제 질병이 들어와서 폐사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겁니다. 이제 플랫폼이 있죠. 네. 어떤 소 농가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소 농가가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네.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농가가 들어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를 키웁니다. 네, 하고 공모를 해요. 네, MG가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네, 소들이 다 죽었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나쁜 그럼 누가 마음이 책임져요? 아니더라도 네. 뭐 질병이 돈다든지 네. 뭐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험 장치를 통해서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보전을 해준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원금을 100%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보험 장치들이 이제 마련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농가 같은 경우도 그 농가의 협회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곳에서 일정 예. 부분 이제 좀 그 농가에 이제 믿을 만한 곳인지 그다음에 그 성체를 키우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죠. 음.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통 그 이 성체가 돼서 네. 시장에 나올 때 수익률이 20% 안팎이 된다고 해요. 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2년인데. 네네네. 근데 이제 높은 수익률인데 항상 그게 유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는 둬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플랫폼을 비난하는 게 플랫폼이 책임을 잘 안 지거든요. 네네네. 중간에 그냥 거간 노름만 하고 수수료만 그럴 받고. 수 있죠. 예.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런- 사실은 네. 그 사업자가 먹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샌드박스라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에 한해서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원이나 뭐 소나 이런 부분은 네. 그 금융위에서 이제 아예 이제 그 철저하게 맞아요. 이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보는 회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음원 투자도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이걸 그 주식으로 봐야 자본시장법 할지. 위반 아니냐 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할 때 그 안정장치, 보험, 그다음에 이게 리스크 발생할 때 어떻게 이제 그 운영이 되는지를 조금 맞습니다. 꼼꼼하게 조항을 네. 살펴보시고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방식이 네. 정말 5년 뒤, 10년 뒤에는 대세일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네. 요즘에 관심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앞서서 저는 그래서 그 플랫폼한테 네. 엄청난 책임을 그렇죠. 입법으로 지워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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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야 그러니까 플랫폼도 되죠. 예. 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고 예치하고 하는 장치를 그렇죠. 마련할 의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자기가 또 제대로 된 공급자를 또 그렇죠. 플랫폼 지금 안에 사실 끌어들여야죠. 플랫폼들이 런칭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모한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점점 이제 공모를 진행하면 자금 규모가 더 커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장치가 이제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연님, 송아지 투자요. 예전 어릴 적엔 집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정말 부잣집이었는데 그 시절이 모든 게 부족했어도 살기가 좋았던 것 같네요. 요즘은 온 가족이 다 벌어도 힘들어요. 유유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조각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영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